860번입니다.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죠. 즉, x의 바로 범위, 즉, 이 부등식의 해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절대값을 각각 벗겨줘서 푸는 방법은, 자, 풀이집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자, 선생님은 좌변에 있는 그래프와 우변에 있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자,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에서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여기가 2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x값이. 자, 그러면 x값에다가 마이너스 3을 일단 대입하면 여기가 제로죠. 자, 여기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되어서 마이너스 10이 되죠. 마이너스 10의 절대값은 10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자, x가 마이너스 3일 때 y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를 대입하면 자, 뒤에 부분이 바로 무엇이 되고 0이 되고 앞에 부분은 절대값 5가 되어서 5가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2,5는 여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절대값을 벗겨봤자 뭐가 되니까 1차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마이너스 3과 2 사이에서는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해 주면 된다 그랬죠. 직선의 일부분이니까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2보다 큰 쪽과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2보다 큰 쪽이 되면 얘도 뭐가 되고 양수가 되고 맞나요? 얘도 양수가 되니까 2보다 큰 쪽에서는 자, y꼴 어떤 그래프가 되겠습니까? x 플러스 3에다가 얘가 그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2x 그리고 전개해버리면 플러스 4가 되어서 바로 y꼴 마이너스 x 플러스 바로 7이라는 바로 함수를 가지겠죠. 그죠? 자,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음수가 되죠. 그죠? 그리고 x에 2를 대입하면 y 값이 5니까 이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음수로 나오니까 y는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얘도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버리면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가 달고 나오니까 이 마이너스와 결합이 되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대로 어떻게 된다? 2x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y 이꼴 얼마가 되겠나요? 마이너스 x가 2x를 다음에 x가 되고 x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되었으니까 2x 마이너스 4가 되면 바로 x 마이너스 7이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y 값이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선 기울기가 뭐가 되죠? 바로 1이 되니까, 기울기가 1이 되니까, 일단은, 자, 오른쪽 위를 향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이 직선도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이 직선은 x 값으로 얼마 증가할 때, 바로 5를 증가할 때, 맞나요? 5를 증가할 때, y 값은 얼마가 증가합니까? 바로 마이너스 10에서 5까지니까, 자, 15를 증가하네요. 그러면 이 기울기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x값 5가 증가할 때 y값 15가 증가하므로 바로 기울기가 3이 됩니다. 그럼 얘가 기울기가 3이고 자, 이쪽은 기울기가 1이 되어야 되니까 이 기울기보다는 기울기 값이 작기 때문에 자, 그래프가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자, 이 그래프가 바로 이 절대값, 즉 좌변에 있는 그래프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y꼴 마이너스 5는 어디쯤 있을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고 여기가 5니까 y꼴 마이너스 5는 바로 어떻게 된다? 한 이 정도에 이렇게 y꼴 마이너스 5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가 y꼴 바로 마이너스 5가 되면 자, 이 절대값 그래프가 y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자, 같은 곳은 바로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큰 곳은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위쪽이 되니까 절대값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어디에서? 바로 이 부분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바로 그 부등식의 해는 자, 이 값의 무슨 x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 값의 무슨 값 바로 x값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요 직선은 y꼴 마이너스 7x 플러스 5가 되니까 y꼴 마이너스 5와 바로 연립을 해서 x 값을 찾아보면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좌표 x 이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뭐가 된다?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교점은 이 직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조금 전에 기울기가 3이라는 것을 찾아 놓았으니까 y꼴 3x라고 생각하고 2를 대입하면 y값이 5가 되어야 됩니다. 자, 2를 대입하면 6이 되니까 y값이 5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바로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바로 이 3x-1과 바로 y꼴 마이너스 5와의 바로 교점의 x 좌표가 되니까 얘와 y꼴 마이너스 5를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3x는 마이너스 1이라면 플러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x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요 거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절대값이 y꼴 마이너스 절대값 함수가 y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이 범위가 되니까 바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1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되고요. 자, 그때 x의 바로 이 해의 최대값 m이 얼마가 된다? 최대값이 바로 12가 되고 최소값이 바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최대값, 최소값이 되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은 1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고 3과 12가 바로 4로 약분되겠죠. 3으로 약분되니까 4가 되어서 바로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6이 된다. 그래서 정답이 바로 4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절대값이 두 개, 세 개가 있어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된 절대값의 그래프는 직선 그래프를 여러 개를 연결해 놓은 거죠. 즉 구간별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곳에서의 바로 그래프는 y꼴 마이너스 7이 되고 마이너스 3과 2 사이에서의 그래프는 y꼴 3x 마이너스 1 2보다 큰 쪽에서의 바로 이 함수는 y꼴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라는 이 직선 세 개를 마이너스 3과 2에서 연결하여서 그려 놓은 구간별 함수가 되는 것이니까 직선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니까 우리가 쉽게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861번입니다. 자,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죠. 자, 여기는 절대값인데, 자, 여기가 루트가 나왔죠. 무리식이 나왔는데, 이 루트 속을 보면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죠? 자, 이 루트 속이 어떻게 완전 제곱식이 됩니까? x 제곱의 개수가 1일 때 x 개수의 반의 제곱, 즉 마이너스 4의 반이 마이너스 2잖아요. 제곱이 4가 되죠. 그게 상수에 있으면
이 2차식은 바로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되죠. 자, 따라서 루트 제곱이니까 이 식 자체를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다? 루트 제곱은 항상 무엇으로? 절대값으로 바꾸어줘도 상관이 없죠. 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바로 괄호 부분을 지워주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바로 x-2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좌변은 절대값이 있는 두 개의 그래프를 생각해주고 바로 우변은 y 꼴 x 플러스 2라는 바로 직선을 생각해서 이 절대값의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해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여기 0이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0이면 2가 되니까 바로 이 x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세 구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상 이 모든 세 구간에서 직선 형태로 나오니까 일단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생각하면 여기가 제로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니까 얼마가 되겠다. 바로 y값이 3이 된다는 거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x가 2일 때는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 되어서 절대값 3이 되니까 자, x가 2일 때도 y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이 마이너스 1과 이 2 사이에서는 바로 직선으로 연결하면 바로 여기에서는 y 꼴 3이라는 직선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보다 큰 쪽에서는 얘도 양수고 양수니까 둘 다 그대로 나오면 자, 기울기만 생각한다면 x와 x가 되어서 2x가 되니까 기울기가 2짜리인 이런 직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얘 절대값 속이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x가 되어서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이런 형태의 바로 절대값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겠나요? 자, 이게 바로 좌변의 그래프가 되고요. 자, 우변의 그래프는 y 꼴 x 플러스 2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1이면서 y 절편이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y 절편이 2라는 말은 자, x가 0일 때 y 값이 2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가 여기 있으니까 자, 이 부분에서 바로 이 마이너스 1 쪽에 가까운 것이 0이고 2에 가까운 것이 1이 되겠죠. 즉, 이걸 세 칸으로 봤을 때, 맞죠? 2와 마이너스 1은 전체가 세 칸이니까, 바로 3등분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쪽이 0이 되고, 바로 2에 가까운 쪽에 바로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말은 바로 여기에 이 0을 지나는, x가 0일 때, 이 0을 지나는 이곳이 바로 자연스럽게 무슨 축이 되어버린다? y축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y 꼴 x 플러스 2는 그래프가 y 절편이 2가 되기 때문에 자, 이 좌표가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y 꼴 3이므로 3이 되니까 자, 2는 조금 아래쪽으로 나오면 되겠죠. 여기가 2라고 하고 이번에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1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그래프의 지금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 x 그대로 나오고 x 그대로 나왔으니까 기울기가 2가 될 것이고 자 여기에서는 각각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필요하다면 요 직선의 방정식도 직접 구할 수는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y 꼴 x 플러스 2라는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이므로 이 기울기가 2라면 평행해야 되는데 1이기 때문에 조금 이 기울기보다는 낮아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처지겠죠. 따라서 이 0,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직선이 바로 y 꼴 무엇이다? x 플러스 2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절대값 그래프가 y 꼴 x 플러스 2라는 이 직선보다
작기 때문에 더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취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곳이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아래쪽에 있다는 말은 이 부분과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직선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바로 x 값을 찾기 위해서는 이 점에 바로 무슨 값을 찾아주고 x 값을 찾아주고 이 점에 바로 x 값을 찾아주면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꼴이 없죠? 이 꼴이 없으니까 여기도 빵구뽕이 되고 여기가 빵구뽕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해는 x는 네모값보다는 뭐 해야 되고 커야 되고요. 이 꼴이 없잖아요. 자, 세모값보다는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교점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교점은 찾기 쉽네요. y가 얼마일 때입니까? 3일 때 x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직선 바로 y 꼴 x 플러스 2를 바로 y가 3일 때의 x 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x 값은 여기가 바로 정확하게 1이 됩니다. 따라서 네모의 값은 1이 되고요. 세모는 이 직선과 y 꼴 x 플러스 2와의 교점이니까 이 직선은 자 그대로 양수니까 그대로 나온다고 했죠.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1로 나오고 얘는 x 마이너스 2로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2x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 직선은 바로 y꼴 2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직선과 y꼴 x 플러스 2와의 바로 교점의 x좌표를 찾아주니까 두 식을 연립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x-1과 x 플러스 2가 같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x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모의 바로 x좌표는 3이 되어서 자, 결론적으로 이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 해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프로 처리하면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로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면 이것을 범위를 나누어서 자, 1분단, 2분단, 3분단으로 나누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자, 그림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을 세 부분으로 분류를 세 가지로 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862번도요, 여러분들 그래프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대수적으로 먼저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절대값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겠죠. 그러면 일단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요 네모 박스, 이 네모 박스를 하나의 값으로 본다면 이 네모 박스의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네모 박스는 자 사이 범위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겠다?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 네모 박스가 얼마보다는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나요? 이해가 됩니까? 네모 박스의 절대값. 그러면 이 네모 박스를 알맹이라고 본다면 이 알맹이의 절대값이 3이 아니니까 이 알맹이 값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즉 사이 범위니까요. 자, 그러면 요 알맹이 자리에 이제 직접 한번 적어 보면요. 이렇게 절대값 x-1과 2를 뺀 요 값이 바로 네모 알맹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 네모 박스를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양변에 이 마이너스 2를 없애주기 위해서 모두 다 좌변과 중변과 우변에 각각 2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리고 절대값 x-1이 되죠. 자, 그리고 우변은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연립부등식 형태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좌변과 중변을 하나 풀고,
자, 그 다음에는 중변과 우변을 하나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죠. 따라서 이 좌변과 중변을 푸는 것은 자,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절대값은 음수값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때는 x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 우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값 x가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식을 풀어준다는 것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x 마이너스 1이 5보다는 작거나 같다. 다시 한번 사이 범위로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을 없애기 위해서 각각 좌변과 중변과 우변에 1을 각각씩 더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4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변과 우변을 푼 게 바로 마이너스 4 이상 6 이하인데 좌변과 중변을 본 것은 모든 실수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실수와 이 부분에 바로 무엇을 찾아줘야 되겠다? 바로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죠. 따라서 모든 실수와 이 부분과의 공통 부분은 결론적으로 바로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공통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럴 때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우리 부등식으로 나왔을 때 정수 x의 개수 어떻게 찾습니까? 바로 큰 수에서 어떤 수? 작은 수를 만 다음에 뺀 다음에 자, 둘 다 이 꼴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를 더 더해주면 되죠. 둘 다 이 꼴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를 빼주면 된다고 했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이 꼴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 6에서 그냥 마이너스 4를 빼버린 게 바로 개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따라서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바로 11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어떻게 푼 거죠? 이 대수적으로 푼 건데 이 전체의 절대값이 3 이하이기 때문에 이 전체 절대값 속에 있는 이 알맹이가 바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연립부등식을 풀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처리할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먼저 여기 있는 이 좌변의 이 그래프를 우리가 y로 두고요. 우변에 있는 바로 y 꼴 3을 이용해서 이 좌변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서 y 꼴 3이라는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같다는 것은 만나는 점까지는 해당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 좌변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는데 이 우리가 전체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아직 배우지는 않았거든요. 그죠? 선생님이 이것을 자, 공통수학 2에서 제일 마지막 시간에 가르쳐 주는데 일단은 우리 요 절대값 메모 박스에 있는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보면요. y꼴 절대값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의 형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 이 그래프와 가장 흡사한 그래프, 거의 흡사한 그래프가 바로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로 2차 함수의 바로 y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와 어떻다? 거의 흡사한 그래프라 그랬죠. 이 그래프는 꼭지점이 얼마가 된다?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1이 되고, 자, 마지막에 있는 상수가 꼭지점의 y좌표가 되죠.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어떻게 된다?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면서, 자,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절대값 그래프도 형태가 어떻다? 거의 흡사하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꼭지점이라고 해도 되고, 꺾인 점이라고 해도 되죠. 꺾인 점이 똑같이 절대값 속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1이 되고요. 1을 대입하면 이 마지막에 있는 상수가 바로 꺾인 점의 y좌표가 됩니다. 따라서 1, 마이너스 2에서 꺾여버린다죠. 태권 부위가 된단 말이겠죠. 근데 절대값 앞에 플러스가 되죠. 여기도 괄호 앞에가 플러스 1이니까 그죠? 자,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면
저 그래프는 바로 이 꼭지점 자체에서 이렇게 로버트 태권 V 형태로 이렇게 V자 모양을 그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네모 박스의 그래프가 자 꼭지점 저 꺾이는 점이 어떻게 볼 수가 있다? 바로 절대값을 0으로 만든 x값이 1이고 마이너스 2가 돼서 1, 마이너스 2에서 꺾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이 바로 1, 얼마가 된다? y값이 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바로 앞에 절대값의 앞에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요게 바로 네모 박스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보다 큰 쪽이니까 얘가 그대로 나오면, 양수로 나오면, 얘는, y는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이 바로 왼쪽에 즉 x 이퀄 1보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무엇이 됩니까? 바로 얘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기울기가 얼마가 되죠? 기울기가 1이잖아요. 자,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x 절편을 찾고 싶으면 자, 이 x 절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울기가 1이면 여기서 바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이 y 값이 어떻게 됩니까? 2가 되겠죠. y 값. 왜냐하면 요 길이가 2가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바로 45도, 요 부분이 45도가 되지 않습니까? 기울기가 1이면 바로 x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었으면 그죠? 이 직선과 이 x축과 평행한 선과의 바로 이 각은 45도가 되기 때문에 1대1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 길이가 2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꺾인 점의 x좌표가 1인데 이 길이가 2가 된다는 말은 이 좌표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 x좌표가 3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바로 x절편은 얼마가 된다? 3이 되는 거죠. 저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y가 0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얘가 두 칸 차이니까 두 칸 차이가 되면 2를 빼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하나 취급이 되어 있냐면 이 전체에 무엇이 붙었다. 이렇게 절대값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죠? 자, 절대값이 붙어버리면요. 이 전체 값은 음수가 되더라도 전체 절대값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항상 x축보다 X축 위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전체 절대값이 있을 때는요. 이 전체 절대값이 있을 때는 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된다? 위로 그대로 접어 올리면 됩니다. 접어 올린다는 말은 요 빨간 부분, 요 작은 V자 모양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위쪽으로 접어 올려져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자, 이 접어 올리는 부분, 자, 색깔별로 말하면 이제 이 그래프 자체가 바로 좌변의 바로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 그럼 여기 있는 빨간색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즉, W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조금 전에 y좌표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접 올렸으니까 자, 여기에 바로 y좌표는 플러스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좌변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변의 그래프는 y 꼴 3이잖아요. y 꼴 3이면 바로 여기가 y좌표가 지금 2가 되니까 y좌표 3은 어떻게 된다? 조금만 더 위에 y 꼴 3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절대값의 그래프가 y 3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니까 결론적으로 부등식에 해당하는 바로 이 그래프, 즉, 이 절대값 전체 그래프는 자, 여기부터 출발해서 이 빨간 그래프,
이 빨간 그래프만 지금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요 빨간 그래프의 W 모양만 y 3보다 아래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 그 교점이 바로 여기가 되니까 여기가 X좌표가 될 것이고 여기 또한 뭐가 되겠다? X좌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범위는 x가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이 네모값보다는 커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값은 우리가 네모로 하지 말고 세모로 표현해 볼까요? 이 세모의 x 값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자, 여기에 이 꼴이 있으니까 자, 이 교점도 되고 이 교점도 되니까 결론적으로 자, 네모와 세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자, 이 y 3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립을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또 기울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또한 얼마가 됩니까? 45도가 되죠. 그러면 요 길이가 3이 되니까 그죠? 요 길이가 3이면 이 길이도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되죠. 왜? 1대 1대 요 길이가 루트 2가 되니까 그죠? 루트 2가 되니까 자, 이 높이가 3이면 자, 밑변도 3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좌표가 3이었으니까 3을 더해주면 이 네모는 바로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그러면 왼쪽도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라도 여기는 몇 도가 된다? 45도, 45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또한 길이가 3이잖아요. 그죠? y 3이 되니까. 따라서 이 밑변도 얼마 돼야 된다? 3이 돼야 되니까 이 점 마이너스 1로부터 어떻게 3만큼 떨어진 더 작은 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버리면 여기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6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프로 그려나 바로 대수적으로 풀어나 어떻습니까? 결과값은 항상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절대값에다가 여기에 상수가 붙었는 것은 바로 2차 함수 완전 제곱식으로 된 표준형이죠. 2차 함수 그래프 형태와 똑같은데 자, 꼭지점에서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으로 곡선으로 그려지고 절대값은 로버트 특징부의 즉 직선으로 그려진다는 것만 알면 되겠고 전체 절대값은 어떻게 그린다?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위로 뭐한다? 접어 올리면 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863번입니다.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해주는 정수 x의 개수가 자, 6개가 되도록 하는 자,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죠. 자, k는 3보다는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해서 자, 좌변에도 y를 붙여주고 우변에도 y를 붙여주면 절대값 그래프가 y k라는 x축과 평행한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바로 x 범위가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경계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와 1이 되겠네요. 0이고 0이 되는 x값이니까 마이너스 2와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경계값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지만 절대값을 취하면 3이 되겠죠. 따라서 자, 여기에 이 점은 마이너스 2,3이 될 것이고 자, 1을 대입하면 뒷부분이 0이지만 앞에가 3이 되어서 절대값을 취하면 3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바로 마이너스 2,3과 1,3을 지나는 바로 절대값 그래프가 되니 이 구간 안에서는 자 직선으로 연결해 줘야 되니까 바로 y 3이라는 바로 직선으로 그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보다 큰 쪽에서는 모두 다 절대값이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면 자, 기울기만 생각한다면 x와 x를 대해서 2x가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는 자, 음수의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자,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므로 자, 이런 모양이 되어서 자, 이 절대값의 그래프는 자, 바로 바게스 모양 형태로 된다고 했죠. x의 개수가 1이면서 자, 절대값 두 개를 더한 그래프는 이렇게 바게스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좌변의 그래프를 그렸고요. 우변의 그래프는 y 꼴 k가 돼야 되죠. 근데 k는 3보다 크기 때문에 자, 여기가 이 y 꼴 k는 x축과 평행한 그래프가 되잖아요. 근데 k가 3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바로 y 꼴 k는 이 정도로 위에 이렇게 y 꼴 k가 그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가 y꼴 3인데 절대값 그래프가 y 꼴 3이 아니죠. y꼴 k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절대값 그래프가 y꼴 k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같은 것이니까 자, 값 뜨면 여기에 바로 이 교점도 해당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아래쪽에 그려져야 되니까 아래쪽에 그려진다는 말은 그래프가 바로 어디다? 이 부분. 지금 선생님이 색깔별로 지금 칠하는 이 부분이 바로 x의 범위가 되어서 자, 여기에 바로 각각의 여기에 바로 x값을 찾아줘야 되고 여기에 x값을 찾아주면 그 x값 사이가 바로 이 x의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값을 찾아주고 바로 x는 어떻게 되겠다? 네모보다는 어떻게 되고 크거나 같고요. 이 꼴도 되죠. 누구보다는 세모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네모와 세모는 이 절대값 그래프와 y 꼴 ky의 바로 교점의 x좌표가 되니까 자, 이 직선을 찾아보면요. y꼴 자, 그대로 양수로 나오니까 그대로 더해버리면 2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 바로 직선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연립해준 바로 x 값이 바로 세모의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2x 플러스 1이 바로 뭐가 되는 k가 되는 x 값을 찾으면 되니까 2x는 얼마가 되고 k 마이너스 1이 되고 x는 얼마가 된다? 2분의 k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게 바로 교점의 x 좌표가 된다. 즉, 세모는 무엇이 된다? 2분의 k-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모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모는 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랑 누구랑 y 꼴 k와 연립해야 되니까 그죠? 자, 마이너스 2x를 이항하면 2x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자, 따라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네모, 이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x의 범위를 어떻게 나타낼 줄 수가 있다. 자, 이 x는 어떻게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k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안에, 이 x 범위 안에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가 되어라. 이 범위 안에 정수 x가 몇 개 있으라. x가 바로 6개 있으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 속에 정수 x가 6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바로 바게트 모양인 이 절대값 그래프는요. 가만히 보면 이 마이너스 2와 1을 중심으로 이 중점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즉
이 바게트 모양은 바로 누구를 중심으로 x 이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여러분들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자, 순서를 바꾸어서 적어본다면 얘를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k 형태로 내어도 똑같은 식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 식도요.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k 형태로 나타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바로 이 절대값 그래프의 대칭축인데 바로 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2분의 k만큼 왼쪽으로 얼마만큼 2분의 k만큼의 바로 범위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2분의 k를 더했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k를 뺐으니까 요 길이 요 길이도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안에 보면 정수를 보면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일 거고요. 마이너스 1도 있을 거고 0도 있을 거고 1도 있을 거죠. 그러면 벌써 요 범위 안에는 자, 정수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잖아요. 그런데 6개가 되기 위해서는 6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 이 부분 안에 2도 하나 더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2가 들어온다는 말은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네요. 대칭이니까. 그러면 몇 개가 되어버립니까? 6개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3은 여기에 들어오면 되나요? 3은 여기에 들어와 버리면 정수가 몇 개 되어버립니까? 바로 7개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여기에 3이 하나 더 들어온다는 말은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4가 하나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 값보다는 바로 오른쪽에 3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분의 k-1이 2와 3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2와 3 사이에 있어야지 이 전체 범위 안에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정수가 3개 존재하고 왼쪽에 정수가 3개 존재해서 합이 6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분의 k-1은 2와 3 사이에 존재해야 되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사이에 존재하면 되겠죠. 그런데 얘는 대칭성이기 때문에요. 두 쪽 다를 비교할 필요 없고 한쪽만 그것의 범위가 만족한다면 반대쪽도 어쩔 수 없이 만족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분의 k 왼쪽으로 2분의 K만큼 같으니까 한쪽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정수가 6개 존재하기 위해서 2분의 K-1이라는 이 숫자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2와 3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3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거를 생각해 줘야 되겠죠. 2분의 k-1이 2가 된다면 그 2도 정수에 포함이 되니까 여기 이 꼴이 있잖아요. 그죠? 이 꼴이 있기 때문에 2도 정수에 포함이 되니까 6개가 맞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3이 돼버리면 자, 3도 정수에 포함이 되겠죠. 2분의 k-1이 3이 돼버리면 이 속에 3도 들어가기 때문에 3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오른쪽으로 0, 1, 2, 3까지 4개가 들어가 버리면 이 왼쪽도 마이너스 4가 들어가서 4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8개의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6개가 되라고 했기 때문에 3은 절대로 이 값이 되어서는 된답니다.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3에는 이 꼴을 붙이면 안 되고요. 2에는 이 꼴을 붙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2분의 k-1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2보다는 뭐하고? 2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되고요. 3보다는 어떻게 된다?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3보다는 반드시 작아야 된다. 이런 범위를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K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두 배를 하면 자, 4가 되고 K-1이면서 여기가 6이 되겠죠. 이제 자, 모든 변에 1을 더해주면
여기는 5가 되고, 자, 여기는 K가 되면서, 자, 7이 되어서, K의 범위는 5 이상, 7 미만이 된다. 자, 요게 바로 K의 범위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자, 이 바로 바게트 모양은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자, 정수가 6개가 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는 3개가 존재한다면 왼쪽에도 3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2분의 k 마이너스 1만 체크하면 되겠죠.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체크해주면 정확한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보세요. 이런 문제일수록 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푸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864번입니다. 자, 이 부등식의 해가 모두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생각할 때, 자, 이 상태에서 바로 y꼴 이렇게 이 상태의 그래프와 y꼴 a라는 이 바로 상수함수죠. x축과 평행한 그래프를 생각해도 되고요. 이 플러스 1을 살짝 이항해서 자, 좌변은 2x 마이너스 3으로 두고 자, 우변은 자, a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바로 y꼴 2x 마이너스 3의 절대값 그래프와 y꼴 a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생각해서 이 절대값의 그래프가 y꼴 a 마이너스 1이라는 x축과 평행한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으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위에 있으라.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바로 이 절대값이 꺾이는 지점, 즉 꼭지점을 우리가 2분의 3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3이 되면서 바로 이 그래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얘가 바로 이 좌변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좌변의 그래프가 y 꼴 a 마이너스 1이라는 바로 x축과 평행한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으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 y 꼴 a 마이너스 1이 어떻게 이 그래프의 바로 최소값이 0이잖아요. 이 x가 2분의 3일 때 y가 0이니까 바로 y 꼴 a 마이너스 1이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되겠죠. 자, 이 그래프가 y꼴 a 마이너스 1이라면 자 모든 실수에 대하여 자 절대값 그래프가 y꼴 a 마이너스 1보다는 위에 있다는 게 만족하게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a 마이너스 1이 x축보다 어떻게 아래쪽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a-1이 x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지점이 만나는 지점이 존재하죠. 근데 여기는 이 꼴이 없잖아요. 그 말은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즉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a-1은 x축보다 아래에 있기만 하면 항상 모든 실수가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따라서 바로 A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정답은 바로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상태로 그대로 생각한다면 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V자 형태가 되겠죠. 그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y꼴 2x 마이너스 3의 절대값에다가 플러스 1이 있잖아요. 그죠? 이 그래프와 아주 흡사한 그래프는 y꼴 바로 2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와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얘는 곡선으로 그리면 되고 이 절대값은 직선으로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렇게 직선으로만 이렇게 그려주면 바로 여기에서 꺾이는 이 꼭지점의 좌표가 x가 얼마가 된다? 바로 2분의 3이 되고 그때 y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좌변의 그래프가 누구와 y 꼴 a와 비교하면 되니까
y 꼴 a가 이 그래프보다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아래쪽에 y 꼴 1이 이렇게 존재하면 되겠죠. y 꼴 a가 1보다 아래쪽에 존재하면 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직선은 여기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y 꼴 a보다 위에 있는 바로 절대값 그래프도 있고 아래에 있는 절대값의 그래프도 있으니까 모든 실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따라서 바로 y 꼴 a는 이 꼭지점에 바로 y좌표인 1보다는 뭐 하면 되겠다? 아래쪽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a는 1보다 작다가 동일한 결과값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865번입니다. 자, 부등식이 바로 절대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절대값을 그리고 자, 우변은 y꼴 2분의 1a 플러스 1이니까 x축의 평행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절대값 속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1,0에서 바로 꼭지점이 되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꺾이는 로봇 태권브이 형태가 나오겠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바로 이 절대값의 그래프가 y꼴 2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은 쪽에 있거나 같아야 되는 그 범위가 존재하라, 존재하지 말아라. 존재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 절대값이 이 y꼴 2분의 1 a 플러스 1보다는 어떻게 되어라?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같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요. 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반대로 바꿔버리면 이 부등식을 반대로 크다라고 바꿔버리면 항상 성립한다. 모든 실수가 바로 해가 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작거나 같다. 즉 절대값의 그래프가 누구보다 이 y꼴 2분의 1a 플러스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지 해가 있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작은 쪽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얘가 안 된다는 거죠. 큰 쪽에 있어야 된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같아도 된다 안 된다. 같아도 안 된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바로 이 y꼴 2분의 1a 플러스 a가 바로 x축 아래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자 그림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절대값의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래쪽에 있는 곳이 없죠. 그리고 같은 곳이 있나요? 만나는 점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 직선이 X축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가 작거나 같다인데 크다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해가 무조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만족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상태면 자 어떻습니까? 이 절대값이 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다. 즉 모든 실수가 바로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2분의 1a 플러스 1이 x축보다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양변에 두 배를 취해주면 a 플러스 2가 되고, 자, 0에 대한 두 배 취해봤자 0이 되겠죠.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가 되면 되는데, 그때 a의 최대값은, 정수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 자체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866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그래프를 이 부등식을 생각할 때, 자, 물론 이 자체로 좌변을 생각해도 되겠지만,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K를 이항해서 여기를 마이너스 K로 두고요.
자, 이 절대값의 그래프와 y꼴 마이너스 k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꺾이는 점은 어떻게 되죠?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이니까 바로 x가 얼마가 되면 되겠다? 바로 마이너스 6이 되면 되겠습니까? 자, 3분의 1x 플러스 2가 0이 되는 지점이 꺾이는 지점이죠. 자, 그러면 3분의 1x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양변에 세배를 하면 바로 x가 마이너스 6이 되어서 마이너스 6,0에서 꺾이는 이런 V자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그래프가 y꼴 마이너스 k라는 x축과 평행한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같아도 돼요. 같아도 되는데 자, 이 형태가 해를 가지라고 해주죠. 이번에는 해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y꼴 마이너스 k가 어떻게 그려지면 해를 가진다. 즉, 이 절대값이 이 바로 x축과 평행한 직선보다 아래쪽에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바로 y꼴 마이너스 k가 존재하면 이렇게 y꼴 마이너스 k가 존재하면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어떻게 바로 이 절대값의 그래프가 나타나죠. 그러면 해를 갖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더 위로 올라가는 건 상관없잖아요. 근데 y꼴 마이너스 k가 만약에 x축이 딱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자, 같은 점, 즉 만나는 점이 하나 나오죠. x 이꼴 마이너스 6에서 만나죠. 즉 여기에 이 꼴이 있으니까 만나도 된다. 그러면 y꼴 마이너스 k가 딱 x축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얘가 바로 x축보다 아래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y꼴 마이너스 k라면 이 절대값 그래프가 y꼴 마이너스 k보다 아래쪽에 존재하는 범위가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이번에는 이 y꼴 마이너스 k가 x축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요. x축보다 위에 있든지 x축이 되면 바로 이 절대값 그래프가 y꼴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은 바로 범위가 생긴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자, 고로 이 마이너스 k는 0보다 커도 되고 0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자, 우변도 0이 되지만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67번입니다. 자, 이 부등식이 오직 한 개의 해를 가진다. 자, 부등식이 해가 딱 하나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좌변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자, 우변의 그래프는 x가 없으니까 바로 x축에 평행한 바로 상수 함수가 될 거예요.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될 것입니다. 그럼 좌변은 y꼴 절대값 x-k니까 절대값 속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바로 k가 되겠죠. k가 되면서 절대값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바로 V자 모양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y꼴 k제곱 플러스 k가 어디에 존재해야지만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하나가 딱 존재하겠습니까? 자, 만약에 여기에 존재한다면 이 절대값의 그래프가 이 바로 y꼴 k제곱 플러스 k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는 거죠. 그럼 벌써 만나는 점도 두 개가 생기면서 아래쪽에 있는 범위가 여기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x의 범위는 이 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 값보다는 작은 이 범위가 돼야 되겠죠. 그럼 해가 딱 하나 생깁니까? 아니죠. 무수히 많이 생기게 되죠. 따라서 y k제곱 플러스 k가 양수가 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여기가 K인데요. 자, 이 상수함수, 즉 X축과 평행한 그래프가 여기에 존재한다면 이놈이 바로 Y 꼴 K제곱 플러스 K라면 이번에는 절대값의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는 곳이 있습니까? 아예 없죠. 이때는 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여기가 되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양수도 되면 안 되고 음수도 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y 꼴 k제곱 플러스 k가 어디여야 합니까? 바로 x축 자체가 되어야 되죠. x축 자체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y 꼴 뭐보다 k제곱 플러스 k보다 자, 아래쪽에 있는 절대값의 그래프는 없잖아요. 없지만 여기 같다가 있죠. 그러면 같은 점은 하나 있습니까? 바로 이 점이 되겠죠. 이 점. 이 점이 되어서 바로 오직 하나의 해를 가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무엇이 되면 되겠다? 바로 0이 되면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 K에 대한 2차 부등식만 풀어주면 되니까 자, 이렇게 되어서 자, K 값은 무엇이 0이 되어도 되고 K 값은 무엇이 되어도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어도 되는데 K는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K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K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부등식이 진짜 해를 하나 구하라 그랬죠. 해는 오직 한 개 존재하는데 해를 하나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 해는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x 이퀄 k 얘가 해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전에 k가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자, 이 절대값 그래프와 이 y 이퀄 k 제곱 플러스 ky의 바로 이 만나는 교점 하나는 바로 마이너스 1이 되어서 해는 바로 x 이퀄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처럼 이런 형태의 문제일수록 바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것이 훨씬 간결하게 풀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부등식의 B단계를 모두 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력 굳히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